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성 3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3권이네요. 그중에서도 2장, 살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속감을 형성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장이 되게 흥미로운 게 당신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아, 맞아요. 그 질문.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히 소속감을 느꼈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바로 그 소속감이라는 아주 깊은 감정 있잖아요. 이게 건축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렉산더는 이 장에서 소속감이라는 상태가 그냥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분명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구조적 특징이요? 네, 그리고 그 특징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건축이 만들어내는 장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죠. 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오직 살아있는 과정, 그러니까 리빙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펼쳐진 세계만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그 주장이 좀 과하게 들리기도 있어요. 음, 행복이라는 건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인데 네, 이걸 건축 구조의 문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쯤 멋지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알렉산더의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알렉산더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네, 타협이 없어요. 건축 구조가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 마치 뭐랄까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블리스풀 스테이트를 경험한다고 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요. 맞아요. 반면에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가 지어온 대부분의 건물들, 그가 말하는 죽은 구조 속에서는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렇죠. 그는 현대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 이질적인 곳에 몰아넣어서 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다고 비판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 구조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지도요. 평범한 인간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환경에 어떤 특별한 느슨함, 루스네스가 필요하거든요. 아, 느슨함이요? 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구조의 본질적인 특징인데 미리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세계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성이죠. 그 느슨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책 44페이지에 나오죠. 아, 그 사신 2장? 네, 사진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하나는 프랑스의 어떤 주택단지 아래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 회색 콘크리트 기둥이 쫙 서 있고 맞아요. 바닥은 차가운 타일로 덮여 있고요. 뭐 기능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을지 몰라도 보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진은 그 옆에 있는 그냥 넓은 잔디밭에서 한 아이가 정말 신나게 옆으로 구르기를 하는 모습이죠. 네, 알렉산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공간에서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고 다른 공간에서는 부자연스러움과 구속감을 느끼는가? 당신이라면 어디에서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시겠어요? 이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첫 번째 사진 같은 공간에서는 아이가 저렇게 구르기를 할 엄두조차 못 낼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소속감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 편하다 하는 기분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가 정의하는 소속감은 우리가 속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소유에 가깝습니다. 정서적 소유요? 네, 동네의 모든 거리, 모든 집의 문, 책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깊은 유대감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미세하게 공간을 조정하고 가꾸어 온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잖아요. 과거처럼 한 동네에서 몇 대에 걸쳐 살면서 천천히 소속감을 쌓아 올릴 시간이 우리에겐 없죠. 아, 시간의 문제? 네, 오히려 지금의 건축 시스템,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입찰, 건설, 금융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과정은요. 그런 미세한 조정이나 정서적 유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과정을 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발명해야 한다? 네, 이건 정말 급진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자신의 집과 아파트의 설계
배치, 건설 과정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건설 계약 자체를 바꿔서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필요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죠. 잠깐만요. 건설 계약이 유기체처럼 진화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 공사 중간에 여기 창문을 좀 더 크게 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완공 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금계시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아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알렉산더가 제안하는 건 총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세부적인 결정들을 현장에서 사용자와 건축가가 함께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아, 초기 설계는 큰 틀만 잡고 실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선반을 다는 게 좋겠다. 이 벽은 터서 개방감을 주는 게 낫겠다. 같은 결정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물론 이걸 실현하려면 법규, 금융, 계약 관행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엄청난 과제이긴 해요. 하지만 그는 이런 과정 없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간이 탄생할 수 없다고 믿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알렉산더 자신도 지난 수십 년간의 시도들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혁신적인 과정을 적용해서 지은 자신의 프로젝트들조차도 그가 꿈꾸는 진정한 집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요. 모든 과정에서 그가 말하는 근본 과정을 훨씬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멋진 건축 사진 대신 아내나 아이들이 담긴 지극히 사적인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과 장소 사이의 진짜 친밀함, 그 꾸밈없는 편안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과 소속감이라는 감정이 질서의 본성 1권과 2권에서 길게 설명했던 15가지 특성이라는 이론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아, 15가지 특성. 네, The 15 Properties. 이 15가지 특성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감각, 사랑스러운 편안함의 구조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죠. 추상적인 이론이 우리의 실제 삶과 만나는 지점인 셈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책에 있던 한 사진이 딱 떠오르네요. 45페이지에 있던 낡은 건축 자재가 쌓여있는 좀 어수선한 마당 사진이요. 아, 네. 오리들이 있던. 네. 처음 봤을 땐 그냥 여긴 정리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말씀하신 사랑스러운 편안함의 기반이 되는 특성 중 하나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15가지 특성 중 하나인 거침, roughness예요. 거침. 네, 사진을 보면 그 어수선해 보이는 자재 더미가 오리들에게는 완벽한 놀이터이자 쉼터가 되어주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오리를 껴안아요. 53페이지에 나오는 건설 현장의 잔해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는 세상이 너무 매끄럽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생명력이 질식한다고 봐요. 오히려요? 네, 이런 예측 불가능한 거침이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품어주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우리는 보통 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추구하는데 말이죠. 또 다른 특성도 궁금해져요. 아까 그 아이가 제주를 넘던 잔디밭 사진, 그건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보이드, 즉 텅 빈 공간이라는 특성과 깊게 관련돼요. 텅 빈 공간. 네, 49페이지에 넓게 펼쳐진 해변이나 그 잔디밭처럼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단순한 공간이 주는 깊은 여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텅 빈 공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죠. 달리기를 하든 드러눕든 제주를 넘든 모든 활동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50페이지 사진도 인상 깊었어요. 한 노인이 잔디밭에 안락의자에 정말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네, 맞아요. 거기서는 단순함과 내적 평온, simplicity and inner calm 이라는 특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대단한 건축물이 배경이 아니라 그저 잔디와 햇빛, 편안한 의자만으로도 완벽한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알렉산더가 말하는 건축의 진정한 풍경, The True Landscape of Architecture입니다. 건축의 진정한 풍경.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번쩍이는 건축 잡지 속에 사람은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화려한 사진이 아니에요. 진정한 건축의 풍경은 주변 환경 덕분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상태, 그것이 건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풍경인 셈입니다.
알렉산더는 이걸 자신의 삶 속 예시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죠. 네, 아내분 사진. 맞아요. 58페이지에 그의 아내가 소박한 부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그는 이 미소가 어디서 오는 걸까 스스로 묻죠. 그가 정말 아끼는 50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카푸치노 메이커 때문일까? 혹은 문 밖에 있는 척박한 땅에서도 정성껏 가꾼 작고 거친 정원 때문일까? 하고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정돈되지 않은 기하학적 평범함이 합쳐져서 그 편안한 미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에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은 특정한 기하학적 결과, 즉 손때 묻은, 사용된 느낌을 나요. 손때 묻은 느낌. 일본에서는 이걸 와비사비, 와비사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불완전함과 세월의 흔적이 환경에 아주 미세한 결, 파인 그레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결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적응과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거 정말 공감돼요. 오래된 로프트 같은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벽을 허물거나 선반을 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완벽하게 마감된 새 아파트에 이사 가면 못 하나 박는 것도 망설여지잖아요. 맞아요. 마치 위반처럼 느껴지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결이나 불완전함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낡고 지저분한 걸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두 와비사비의 미학을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요. 낡음과 지저분함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렉산더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거칠음이나 손때 묻은 느낌은 방치나 무질서와는 다릅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그건 사용자의 삶과 필요가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과물이에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있고 자주 읽는 책이 손 닿는 곳에 쌓여있고 흠집난 테이블이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 이건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애착과 사용의 흔적인 거죠. 반면 그냥 방치된 공간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차이는 돌봄, 케어의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명확해지네요. 결국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애정이 깃들어 있느냐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미묘한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동원하죠. 네, 그의 그림들. 59, 61, 62페이지에 실린 그의 그림들을 보면 사진으로는 다 담기 힘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방의 분위기, 그 신비로운 상태를 물감의 붓터치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맞아요. 그는 그 상태를 신비롭다, 미스테리어스하다고까지 표현하는데 그건 아마도 그것이 단 하나의 요소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수많은 살아있는 과정들이 중첩되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건축의 목표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피난처를 만드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롭고 온전하고 조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 알렉산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구에 진정으로 소속되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단지 내 집, 내 방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아요? 아, 더 큰 차원의 문제군요. 네, 궁극적인 과제는 이 살아있는 과정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로, 공원, 병원, 사무실,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소속감이라는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이 지구 전체에 부여하는 것. 그것이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있는 과정이 단순히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각 지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꽃피우게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우리 동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과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주민들이 스스로 가꾼 작은 텃밭이라든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낡은 가게 같은 곳이요. 반대로 어디에서 그런 고유한 특성들이 획일적인 개발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